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4강의 내용은 교재 제4편 조직론의 제6장 개인 수준의 조직관리 전략입니다. 네, 개인 수준의 조직관리 전략, 조직행동론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관리의 수준을 개인 단위에서요, 그 다음에 집단 단위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전체로 나누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 책에서도 개인 수준의 조직관리 전략을 집단 행동이란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관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기계 부품으로 봤죠. 그래서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는 다르고, 그런 이질적인 개인의 목표를 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리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관리 전략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인 관리 전략에서는 특히 공조직의 이런 특성들을 부각을 해서 공조직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요. 특히 환경과의 상호작용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이게 지금 1980년대 이후에는요, 보제만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이 공사 행정에 대해서 이제 자원적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원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공조직이나 사족이나 다 이 공적 특성과 사적 특성을 어느 정도로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자원이 뭐냐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조직의 특성에 따른 관리 전략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직과 사조직의 완전히 이분적인 접근법은 하지 않고 각각의 조직의 어떤 공공성의 자원과 자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관리 전략의 연구, 이것이 최근에 조직에 대한 연구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혁신적인 조직관리 전략은요, 개인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관리 전략에 있어서 오늘날 굉장히 민간 기업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TQM이라든가 리엔지니어링, ISO 이런 기법들이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행태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행태라는 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관, 이런 주관적인 요인들도 많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태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각, 귀인, 학습이라고 무슨 지각이라는 거는 이 퍼셉션이거든요. 학교에 지각 넣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각이라는 거는 퍼셉션이에요. 이게 지각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 외부에 있는 정보를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외부의 모든 소리라든가 이런 자극들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뽑아내죠. 그런 인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어떤 인지 과정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특히 사회적 지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어떤 것이 직원 구성원이 그것을 주의 집중하고 어떤 것은 주의 집중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 이거 다 지각이라는 요소에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인 이론은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구성원이 이 책임이 뭐다, 이거 원인이 뭐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트리뷰션이거든요.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업무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 책임이 뭘까? 내가 불성실해서일까?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 회사의 우리 조직의 구조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은 상관이 마음에 안 들어. 걔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원인을 어떤 것에 돌리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인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 개인 행태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귀인 오류의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기본적 귀인 오류에서부터요, 뭐 비교 효과, 유사 효과, 헬로 이펙트 등 여러 가지 귀인을 잘못 하는 것이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세요. 그다음에 학습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행동의 변화예요. 이건 학습은 러닝이거든요.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학습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어떻게 해서 변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자극에 대해서 그냥 반응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젠 그게 아니라 그 보상이 주어져 가지고 거기서 강화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대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 반사가 아니라 조작적 학습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에게 어떤 것을 인센티브 시스템을 줘가지고 그것을 자꾸 긍정적인 행위라고 확인시켜 주면은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현대적 학습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행태에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도가 나타나거든요. 행태의 한 구성 요소죠. 그러면 이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태도라는 거는 구성원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신념, 그다음에 의견,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것이 이제 직무 만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직무 만족은 그 말 그대로 근로자가 구성원이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인데요. 이것은 자기의 업무에 대한 어떤 그 감정적인 접근이에요. 내가 난 이거에서 동의하지 않아. 이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직무 관여라는 개념이에요. 직무 만족하고요. 직무 관여. 이게 satisfaction입니다. 이거는 involvement예요. 이 직무 관여는 직무가 이게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 그 어떤 구조에 의해서 역할 분담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라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직무 관여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몰입이요. 몰입은 커미트먼트입니다. 이 몰입이라는 거는 이 자신이 직무하고 심리적으로 동화되는, 나는 이 어떤 정체감을 얘기합니다. 만족도가 높으면은 관여가 더 높아지고 몰입도도 높아지겠죠. 상당히 좀 유사 개념이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개인의 행태 중에서 이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동기부여 이론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러한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가 동기가 부여될 때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론 이후 신고전 이론 이후 현대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인간관계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정서적 측면만 강조하면 됐는데요.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행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이제 교재에서 나왔듯이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내용 이론은 이제 동기부여의 구체적인 그 요소,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밝히는 것이고요. 과정 이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유발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이 과정 이론입니다. 자, 내용 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대표적인 것이고 너무도 유명하죠. 이것은 그 유명한데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뭐 욕구를 5단계로 나누고요. 각 단계 어느 한 단계가 특별하게 이게 부각돼서 등장하고 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등 이런 그 가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 자체가 상당히 그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마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비판해 가지고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래도 이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X 이론, Y 이론, 맥그리거가 제시한 건데요. 이 과학적 관리법에서 얘기했던 그 관리 기법이 전통적으로 이제 경제적 인간, 피동적 인간으로 봐서 기계의 부품으로 보고 당근과 채찍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는 이런 관점이 X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Y 이론에는 이 조직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하길 좋아하며 그 일을 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동기가 적절하게 부여된다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라는 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추후에 룬트스테트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이제 Z 이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가지고요. X 이론, Y 이론의 이런 그 극단적인 양극단론을 이제 비판하면서 복합적인 인간으로서 관리 전략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지스가 주장했던 이제 성숙 미성숙 이론은 조직 구성원이 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갈 때 조직 관리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즉 미성숙 단계의 구성원을 성숙 단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 전략으로서 뭐 직무 확대라든가 참여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헐츠버그가 주장한 이요인 이론은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나름대로의 일정한 그 표본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실증적인 검토를 일단 거쳐봤다라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요인과 위생 요인을 찾아냈는데요. 어떤 요인은 불만족을 제거는 하지만 동기부여가 자체가 되게 하는 건 아닌 요인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동기부여 자체를 하게 되는 요인 그런 성격이 나눠지는 걸로 이렇게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동기 요인의 유발의 충족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알더퍼의 ERG 이론은 그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을 좀 이렇게 통합하고요. 문제점 뭐 예를 들어서 퇴행적인 성격도 욕구의 그런 성격 면도 지적을 하고 뭐 한 욕구가 충족될 때 다음만 나타난다 뭐 이게 아니라 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개인차 도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다음에 맥클랜드는 또 성취동기라는 걸 강조했던 학자고요. 그래서 이 내용 이론은 결국 전반적으로 동기부여의 요인들이 뭐냐,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고 뭐 불만족을 만드는 요인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그 요소들을 발견하려고 했던 그런 모형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내용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과정 이론인데요.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빅터 브룸입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상당히 유명하고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사안이니까 반드시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브룸의 기대 이론은 그 교재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요. 이 P 이퀄 M과 A의 함수다. 즉 모티베이션과 어빌리티의 함수라고 보는 겁니다. 퍼포먼스라는 거는요. M과 A의 함수인데 M이라는 건 모티베이션, 내가 얼마나 강한 그 욕구를 갖고 있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내가 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나 돈이 없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돼, 알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부를 좀 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빌리티의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내가 과연 그 공무원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도, 내가 힘들어도 공부할 거야 하는 거, 이게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모티베이션은 또 무엇으로 결정되냐 하는 건데, 여기서 밸런스하고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죠. 이 밸런스라는 건 이게 우리가 뭐 한국어로 유의성이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요. 이 밸런스는 다시 수단과의 관계되는 함수입니다. 우선 expectance는 내가 그러면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얼마나 합격할 수 있느냐. M은요. M은 공부를 해서 expect, 예상치죠. 예상치. 합격할 가능성입니다. 자, 힘든 조건하에서 내가 공부해서 합격할 가능성 1%다. 우리 교재 제목처럼요. 1%다. 100분의 1입니다. 100명 공부해서 1명 합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희박하다. 아유, 익스펙터스가 너무 낮아. 안 하고 싶죠? 이거까지 고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밸런스는 무에서 결정되느냐? 밸런스는 이 수단성입니다. 수단성. 밸런스는 다시 수단성이에요. 수단성과의 고비입니다. 수단성이라는 거는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공무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많이 벌고 싶은데 공무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박봉해, 힘들어. 괜히 인생 낭비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동기부여가 수그러들죠? 이 부분이. 더군다나 공무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건 힘든 일이야 하면서 평가를 낮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매도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밸런스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 밸런스라는 건 결국은 어떤 것의 문제냐면요, 연결 강도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1차적으로 얻는 시험 합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합격을 통해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1차적 목적과 2차적 목적, 1차적 목적은 내가 행위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1차적 목적을 해서 2차적 목적을 달성하는 이 연결고리 정도, 이것이 약해지면요, 이 밸런스가 약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동기부여 과정에서 보상의 정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조직에서, 조직 내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산출이 제대로 나오고요, 성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수든지 승진이든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되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조직 같은 경우 지금 오랫동안 항상 문제되는 게 승진적체 아닙니까? 승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 최고 목표가 많이 그 승진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은 밸런스가 상당히 약해지는 겁니다. 자, 브롬은 역시 이런 점에서 상당히
동기부여의 기대 이론을 통해서 과정을 분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빅터 브롬의 공정성 이론 기대 이론을 상당히 그 보완을 한 측면이고요. 동기화 과정이 이 공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과정 자체가 공정해야지 동기부여가 강하게 일어나지. 내가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러는데 시험 자체가 뭔가 이 선발 과정에서 이 시험 점수 위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다. 뭐지? 그렇게 자꾸 지각을 하게 되면요, 동기부여가 약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포터 롤러라는 학자가 이 모형을 수정을 해가지고 또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요, 이 브룸하고 약간 달라요. 브룸은 이 목표가요, 그 난이도가 높으면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어빌리티가 내가 그래 열심히 한다 해도 시험 이 노력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시험 합격의 가능성, 즉 난이도가 목표죠. 목표가 너무 높으면은, 난이도가 높으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의 힘이. 근데 로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표라는 것이 자기가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목표가 난이도가 낮을 때는 오히려 동기부여의 강도가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브룸하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그 모형의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기본 가정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기부여의 그 내용 이론하고 과정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조직 행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이해하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